네, 맞습니다. 이 MLCC라는 손톱보다 작은 부품 하나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울 반도체, 앞서 간행커님 언급해주신 종목도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까지 안착을 하게 됐고 어제 장중에는 무려 227만 원까지 도달한 모습들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들 제가 간단하게 히스토리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중의 최고가 227만 7천 원을 달성하면서요. 오전에는 한때 VI가 발동이 된 다음에 해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5거래를 연속해서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누적된 이 주수만 보더라도 108만 주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동결이 되고 여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는 불안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모습들이 보이면서 더욱더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동반 급등했던 것들이 바로 MLCC 관련주였습니다. 앞서 방금 언급드린 이 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제 전날에 이 무라타의 자회사이죠. 후쿠이 무라타와 함께 MOU 체결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들려오게 됐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온기가 좀 깃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무라타라고 한다면요.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MLCC 관련된 기업이죠. 이 기업과 함께 고성능 MLCC 마운터 설비의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관련돼서 이 삼성전기 그리고 MLCC 반도체 기판주들 모두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 만에 거의 300% 이상이 올랐고요.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90만 원대에서 머물렀는데 지난달 29일에 무려 2배 넘게 오르면서 219만 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요.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과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요. 한때는 5%대 연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160만 원 그리고 170만 원대까지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6거래일 만에 20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하게 됐고요. 이틀 연속해서 계속해서 급등하며 결국에는 어제 장중에 227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표 넘어가서 그러면 MLCC가 어떤 곳인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MLCC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 댐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를 해주는 초소형 부품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는 1000개가 들어가고요. AI 서버 안에는 무려 2만 8천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버보다는 이 전력 소비를 5배에서 10배가량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JP 모건 측에서 최근에 MLCC 관련돼서 전망을 숫자로 좀 보여줬습니다. 내년에 MLCC 매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2배가량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특히나 AI 서버용 MLCC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마다 2.4배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공급 부족 이슈겠죠. 자세히 좀 내용을 볼게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 라인, 이 공장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베트남에도, 필리핀에도 공장을 또 증설하고 있는데 사실 공장을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산까지는 아직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일본의 무라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라타에서도 최근에 이 실적 설명회에서요. 2016 그리고 2027 회계연도에 약 800억 엔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84%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생산량도 연평균적으로 20%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데이터 센터용 제품이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조달을 잘 할 수 있느냐가 다음번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젠 가격 인상이 사실 이미
흐름이 시작이 됐었죠. 무라타 사장은요, 최근에 연초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가격에 대한 상향 조정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발언에 힘입어서 삼성전기도 일부 MLCC 가격을 최근에 인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2017년 그리고 2018년 사이에 이 대만의 후발 업체인 야게오가요, 4차례 동안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60% 이상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무라타 측에서도 이때 당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생산을 50% 감축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2026년에도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쯤에는요, 이 글로벌 빅테크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프로젝트에 이 시동을 걸게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고부가 MLCC가 더욱더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MLCC뿐만이 아니죠. FCBJ도 마찬가지로 현재 굉장히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FCBJ라고 한다면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기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현재 수요가 캐파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쟁사 측에서는 이미 2분기부터는 이런 ABF 기판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기도 여기에 발맞춰서 가격 인상에 대한 동참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FCBJ, MLCC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르게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기 삼각편대라는 제가 제목을 쳐봤습니다. 세 번째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커패시터입니다. 줄여서 실리콘 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역할은 AI 반도체 내부의 전력을 완충해주는 장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 그룹장이 한 가지 비유를 하게 됐는데, 이 실리콘 캡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도 계속해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듯 이렇게 물탱크 같이 순간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사양을 보면요, 두께는 60 마이크로미터, 높이는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를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의 머리카락 10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기존에 MLCC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반도체 바로 아랫부분 또는 기판의 내부까지도 이렇게 실리콘 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실리콘 캡이 장점이 많은데 MLCC를 잠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는 다릅니다. 바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지고 있는 건데요. MLCC 강점이라고 한다면 대용량, 고전압, 그리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실리콘 캡 같은 경우에는 초박형 그리고 고주파 영역에서 특히나 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측에서도요, MLCC로는 어려운 영역을 이렇게 실리콘 커패시터가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잠식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는요, 이런 흐름을 타고 번들링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번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뭉치를 의미를 하죠. 쉽게 말해서 MLCC 그리고 실리콘 캡과 FCBJ를 하나로 묶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삼성전기 관계자 말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삼성전기가 영업을 할 때는 패키지 솔루션 부문, FCBJ를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죠. MLCC와 실리콘 캡 담당 인력들이 원팀으로 참여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좋은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한 기업과 함께 1조 5천억 규모의 실리콘 캡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업계 측에서는 3에서 6개월 내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현재 짚고 있습니다. 실리콘 캡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성장 목표를 봤을 때도 올해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8% 정도 성장률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장표 넘어가서요, 종목별 흐름과 리스크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사 13곳에서 나온 매출 전망치를 제가 평균을 내봤는데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퍼포먼스 굉장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은 17%,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81%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MLC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중반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은 더 가파르게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원타 증권 측에서 삼성전기 내년에 영업이익 무려 3조 60억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좋은 흐름과는 다르게 좀 상반된 엇갈린 움직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이달 들어서 전 종목 중에 1위로 순매수를 하게 된 업종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 종목 중에 삼성전기를 1등으로 순매도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엇갈린 매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또는 포트폴리오의 조정 목적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DB증권 최근에 삼성전기 무려 30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온 무라타와 함께 예모유 발표 소식을 통해서 만약 이게 성공이 된다면 세계 1위, 2위인 무라타와 삼성전기 측에 모두 MLCC 제조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게 되는 거고요. 사막 콘덴서도 이런 흐름을 토대로 MLCC 관련주 계속해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00%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베트남의 반도체 기판 공장들도 짓고 내년 5월쯤에 준공 목표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눴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부품 하나가 코스피 시장의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에 정말 영업이익 3조 원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들 같이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